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박 교수의 여행과 음식 큐레이션. 이번 편의 MC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이동훈입니다. 이번 주제는 마지막 편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미식 관련 도서인데요. 많고 많은 미식 도서 중에서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릴 미식 관련 도서를 박 교수님께서 직접 큐레이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 교수님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의 박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으신 편이세요? 전에는 많이 못 읽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한 달에 한 5권, 1년에 한 60권 정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식 경험 도서까지 읽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먹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겠죠. 뭐든지 관심이 있으면 좀 음식을 먹기 전에 아는 것만큼 저희가 즐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 오늘 큐레이션 해주시는 미식 관련 도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국내랑 국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먼저 국내 미식 도서를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국내 도서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왔고 저자는 윤동노 씨고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음식으로 있는 한국 생활사입니다. 자, 이분은 사실 오랫동안 뭐 매경이나 이런 데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칼럼을 계속 썼기 때문에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시고 매년 거의 한 권씩 이상의 책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분이 최근에 쓴 거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 5-6권 정도는 좀 추천할 만한 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식 한 100가지 정도, 국대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이죠. 그게 이제 재료별 아니면 이제 음식의 형태별, 뭐 별로 이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그거랑 관계되는 에피소드 등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혹시 이제 우리 이동호 선생님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간혹 쓰잖아요. 예, 그 도루묵, 말짱 도루묵에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글쎄요. 무슨 약간 도토리묵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비슷한 건가요? 아, 도루묵은 생선이고요. 그렇군요. 도토리묵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 선조 임금이 저기 멀리까지 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먹을 것도 이제 궁궐에 있을 때랑은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어느 하루 생선이 먹고 싶다 했더니 이제 생선을 해서 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맛이 물론 이게 시장이 반찬이고 맛이 이때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잘 먹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게 놀라운 맛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 생선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먹었는데 분명히 똑같은 생선인데 이게 아닌데 맛이 이제는 뭐 충분히 먹을 게 주변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세히 보면 그 피난 간 데가 의주인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서해안에서 이거 잡은 고기지 동해안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도루묵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잡히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얼려서 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도루묵을 의주에서 먹었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선조가 아니라 딴 임금일 수도 있다. 근데 딴 임금이라 하더라도 도루묵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에 동해안으로 피난 간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운데서 누가 이제 좀 각색을 한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산물이 나는 그 부위하고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용어죠. 먼저 첫 번째 책으로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관련해서 이제 윤동노 선생님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짜장면 하면 굉장히 얽힌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짜장면에 다룬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있다는데요. 짜장면의 유래가 뭐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짜장면을 많이 이용한 건 한국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저자는 이제 양세욱 씨인데요.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고 당연히 이제 그런 데서
중국 유학을 가고 북경이나 이제 식당들을 많이 이제 다니시니까 중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중국 음식을 어떤 이제 한중 교류의 시각, 그 중에 이제 짜장면이 하나의 어떤 모멘트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좀 알고 싶었고,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인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 짜장면의 비밀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더 이제 더 많은 그런 짜장면하고 관계되는 책이나 논문, 신문 기사, 영상 자료 등의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현지 식당을 순례를 하면서 이 경험을 이제 서로 연결고리로 묶어서 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당 간판을 어떻게 이게 유래가 되고 주로 이게 어떤 게 대표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있는 중식당은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메뉴판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옆에 이제 그걸 먹어보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음식들이 새로 나오면 먹어보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되게 옆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적은 걸 보면 그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삶은 건지 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용어를 알면. 그래서 이제 메뉴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잘 친절하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짜장면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제 산동에 그런 유사한 음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이제 이주민들, 특히 이제 이모군란이나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군대가 오니까 이제 밥해 먹는 사람하고 같이 또 식솔들이 오겠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오면 재료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짜장면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재 짜장면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요까지 이제 역사적인 설명을 잘 이끌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물론 짜장면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중식당에서 이제 한국식 중식당 식사로 말하면 짬뽕이나 우동 이게 많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들어오고 어떻게 변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서적을 이제 2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식하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저자들이 쓴 미식 관련 책 중에서도 뭐 좀 볼만한 책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추천하실 책이 있으실까요? 일본에서는 이제 생면을 가지고 하는 라면이고 저희는 주로 인스턴트 라면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같은 궤를 가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거를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걸 처음 만들어서 라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라면을 어떻게 끓이면 맛있느냐 그만큼 이제 지적 호기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개량을 해서 각자 조금씩 이제 지금 라면 식당 가면 전문점에 가면 자기가 끓여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런 라면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양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저자는 가와구치 도모카즈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딴 것도 이제 많이 과학적인 거랑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흔히 말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많이 먹으면 다 뭐 안 좋다. 조미료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MSG가 그런데 뭐 우리 이동호 선생님도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그거 자체가 건강에 해로우면 이게 못 팔겠죠. 그 라면하고 관계되는 라면만 먹으면 뭔가 여러 가지 영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이제 해로운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주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이 벌써 마지막 책인 것 같은데요. 한 권 더 추천하실 책이 있으시다고요? 미식 견문록이에요. 저자가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이분을 못 봤는데 요네하라 마리 씨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유럽 그 러시아에서 많이 살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 외교관이었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의 음식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고 그쪽에 여러 가지 음식과 관계된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또 일본에서의 본인이 이제 겪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유머스럽고 보면은 이렇게 가끔가다 혼자서 이렇게 피시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책을 구성하는 게 좀 남들하고 순서나 이런 게 조금 틀린 것 같고요. 본인의 이제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본인을 이제 소개할 때 이제 별명이라고 그러죠.
얌얌공주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네. 요즘은 또 뭐 네. 그 성격을 혈액형이 아니라 네. 뭐라 그러죠? 예,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네. 그런 걸로 예스. 나누는데 예.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예. 예. 먹기 위해 사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하고 두 예. 타입으로 나눠요. 예. 아,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의 성격이나 앞으로 인생관이 틀리다.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평소 식생활하고 관계돼서 이 어떤 이 산다는 것,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이런 목적에 대한 성찰을 잘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 책에는 예. 이야기를 이제 한 37편이 재밌게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본인이 뭐 일본에서 했던 뭐 네. 미식이라든지 네. 러시아에서 했던 그런 편이 이제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편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예. 그거를 한 번에 다 읽을 게 아니라 예. 주말이나 아니면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몇 예. 번씩 있으면 좀 우리가 리프레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시간 네. 관계상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네. 저희가 요즘 뭐 이태리 요리 프랑스 레스토랑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 가면은 코스 요리로 이제 네. 먹는 거를 이제 대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코스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전체 요리, 수프,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요리가 나오고 예. 뭐 입가심으로 가운데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든지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치즈를 좋아하니까 네. 치즈만 먹는 시간 그다음에 뭐 디저트 예. 이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프랑스가 요리가 발달하고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이 코스 요리를 개발했다고 그냥 모르지만 우연찮게 그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여행을 보면 예.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예. 러시아는 이제 추운 곳이니까 예. 음식이 식으면 수프 같은 거 식으면 이게 뭐 전혀 맛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 코스나 이런 거는 프랑스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입한 게 지금의 코스 요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정설로 이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네하라 마리 작가분의 이제 미식 견문록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미식과 관련된 책을 쓰시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책을 집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실까요? 저는 아직 뭐 그런 책을 쓸 정도의 내공이나 뭐 자료가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까 소개해 주신 분 중에 우리 마지막 작가처럼 어떤 에세이를 이런 음식이나 여행을 주제로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거 현재는 희망 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책은 저도 오늘 좀 주문을 해가지고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소중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 주신 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기획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음식과 관계되고 여행이니까 특히 여행은 현지에 가서 그게 어떤 건지 실제로 보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았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걸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이런 거에 뭐 시리즈가 나온다면 현지 촬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더 생생하게 이걸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즌 3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에서 가서 한번 더 현장감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TV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